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그런 뭐 회사 운영하게 됐죠. 너무 운이 좋게도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뭐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인터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촬영도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치 이제 상처가 아물기 전에 막 쓸리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펌프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에서 계속해서 화살표가 쏟아지잖아요. 그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이 연락이 오고 출연 신청을 하고 만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야, 저 새끼 싸가지 없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런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너 싸가지 없게 답장을 안 하냐, 그런 것도 있고, 뭐 모르는 분인데 그런 분도 있었고, 아는 분인데 그런 분도 있었죠. 그냥 인간들이 다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을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만 꺼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다 배부른 소리다. 너가 100만, 180만 채널이니까 그렇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든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가끔씩 이 모든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했죠. 그리고 거짓말같이 두세 달 뒤에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한 방에 채널 산다는 사람도 나타났고, 채널 팔았고, 유튜브 활동도 못하는 상황도 됐죠,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아있고, 회사도 점점 작아지고, 이제 거의 혼자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지쳤거든.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뭔가 심심하고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DM이 온 만나고 싶다고 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팔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저랑 만나서 뭘 깨달았다, 자신이 저에게 DM을 보내서 기회를 따냈다, 이 자체를 홍보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만나주면서 나는 안 만나주냐, 나는 뭐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만나는 거냐, 쟤는 뭐 어려서 만나주고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만나주고 이런 거냐, 뭐 별 얘기가 다 오는 거예요. 저는 혼자 만나서 제가 밥도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밥을 사주고 그랬으면은 이제 조용히 혼자만 그러고 가면 좋은데, 그걸 또 블로그나 인스타에 자기가 그냥 올리는 거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자신이 DM으로 주원기를 설득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것으로 만남을 따낸 제안법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또 그런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거나 팔로워 유치하거나 이런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 홍보가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또 제안이 오고, 만나자. 왜 쟤는 만나주고 나는 안 만나줘? 이런 게 계속 오고, 내가 모자라서 그러냐? 제가 모자라서 그런다면 더 성장해서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답장을 안 한다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질 때는 적어지는 대로, 또 그렇다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대로 고민이 같이 늘어난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는 거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많던 적던 그런 거와 관계없이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관계에 의해서 감정과 상태와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는요, 도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도박? 뭔 소리야? 이 관계,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 못 정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 관계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구성이 됐어. 그럼 나는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삶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감정과 좋은 상태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 관계가 나를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그날은 안 좋은 거예요. 랜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이게 커지는 거예요. 룰렛을 돌리는 거죠. 오늘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 주변 관계가 계속 조음으로 갈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가 절대 없잖아요. 어떤 집단에 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은 매일 좋게 느껴지던 그 집단이 갑자기 이상한 관계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좋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삶은요, 나에 의해서, 나의 어떤 주체적인 방향에 의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은 관계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는 이 관계에 뭐가 되냐? 진짜 위험한 말이지만 관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라는 것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은 뭐냐면 내가 그날 누구를 만나냐, 그리고 그날에 내가 어떤 집단에 있었냐, 내가 그날 누구와 대화했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에너지, 내가 가져왔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그냥 그 사람들에 다 달리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동정 던지기 같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 택시에서 누굴 만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 회사에 처음 취업했는데 거기 팀원들이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누가 발령을 났는데 그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고통받는데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만남과 관계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내가 관계를 주도해야 돼요.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영향력을 내가 받지 않고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내가 받는 상황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집단에 가도요, 나의 영향력이 그 집단의 다른 사람에게 가게 만드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계에서 영향력이 나에게 오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이 관계라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거냐면 영향력의 방향, 그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향력의 방향. 이 방향이 누구한테 가냐? 나한테서 타인에게 가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나한테 오냐? 이제 영향력의 방향을 나에게서 타인으로 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100을 썼으면 이제 한 10 정도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표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움직이게 되지, 반대로 직원이 원하는 대로 사장이 끌려가지 않아요. 그럼 영향을 누가 받아요? 직원들이 받아요. 그럼 저는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인데요, 저는 영원히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아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위가 높으면 영향을 주기 조금 더 수월한 건 맞지만 결국은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장이라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그냥 직급이 더 높은 사람들은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맨날 휘둘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뭐가 중요하냐? 이 영향을 안 받으려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나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자아가 굉장히 튼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아가 튼튼한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아예 뭐 유럽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뭐 에고가 센 사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고가 너무 약한 사람은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들은요 자기를 꺾어 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때까지는, 그 밑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맨날 맞고 막 이러면서 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자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병적인 경계심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탁에 계속 이끌려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 파견직으로 YTN 국제부에서 편집팀 일을 했었습니다. 밤새서 근무하고 3교대 돌아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정규직 기자로 일하는 분이 진짜 저보다 엄청 선배고 멋진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야, 사회는 정말 무서운 곳이야. 사회는 쉬운 데가 아니야. 사회는 아주 냉정한 곳이야. 치열한 곳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엄청 들었어요. 그럼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편집팀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거에 영상 편집 누구누구 맨 마지막에 자막 붙잖아요. 그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해서 이 불신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와, 저 사람 진짜 멋지다. 나 저렇게 되고 싶어야지 하는 그 정규직 기자님이 같이 이제 국제부에서 편집팀 일을 하면 밤을 새거든요. 밤 새면서 야, 너 이거라도 먹어라 하면 치킨 사주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의 저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뭐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고개를 이제 끄덕거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 자체에 영향을 받는 크기가 훨씬 작아지겠죠. 더 많이 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생기고 방향성도 이제 생겼으니까. 예. 생각이 타인의 지배를 받으면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인생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인생도 지배를 받아요. 긍정적인 말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은 다 튕겨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적당히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능력도 없고 체력도 나쁘고 그런 애가 어떻게 그걸 하냐.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분수를 알아라.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유튜브 한다 그러면 너가 무슨 인플루언서가 되겠어? 분수를 알아라. 뭐 스마트 스토어 한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분수를 알아라. 지금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가 뭘 그걸 어떻게 해? 분수를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작고 가녀린 그 자아를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그 말이 맞네요.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책만 많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거 보고 그냥 영향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가녀린 자아의 끈마저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튼튼한 자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정하려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삶 내가 정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계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인생 전체가 뒤틀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가 좋고 나쁜 것, 그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 받아서 그렇거든요. 예.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영향을 내가 주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영향력의 방향을 주는 걸로 바꿔야 된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 계속 주면 그 사람 그냥 만나지 마세요.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소셜 레벨이나 모든 부분이 다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경우가 있죠.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내 위치가 그게 아니야.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을 가져야 된다. 중심이 뭐냐? 자아다. 내 자아를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향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올렸었어요. 미안해, 나는 자유야. 이런 해시태그를 넣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아무것, 그게 되려고 엄청 발버둥 쳤어요. 근데 지금 알게 됐죠. 사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걸. 정작 그 사람은 저한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푸하하. 신나는 사실이죠.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참 웃기죠.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보고 좋아요를 거의 10,000개 가까이 눌러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 굳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튕겨내세요. 어떻게 넌 그렇게 생각해? 아닌데? 깔끔하게 튕겨내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튕겨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직장 생활하는 5년 내내 들었어요. 5년 내내요. 세상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웃었겠어요. 증명한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인간관계가요. 우리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향력의 방향을 우리한테서 상대방으로 반대로 이걸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자아가요. 내 자아를 튼튼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시크릿이니 끌어당김은 사기라는 뭐 그런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뭐 제 또래 남자들이 그런데 이게 서양적 표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일체유심조. 이거는 또 기가 막히게 좋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관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의 방향성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주도해서 관계의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시고 나 자신에게 물을 듬뿍듬뿍 주는 그런 오늘 하루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강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 자체가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무도 자기와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안 좋으니까.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예 말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아를 죽여야지. 근데 자아가 너무 약해. 그래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예. 그런 말에 빠져서 자기를 관계의 노예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